까딱 잘못 썼다가는 엄청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매세입니다. 잘 지내시죠? 날씨가 시원해지니 이제 숨 좀 돌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天气转凉总算可以喘口气了. 总算可以喘口气了. 예, 总算들어보셨나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국인들이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부사인데요. 마침내, 드디어, 겨우, 간신히 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앞에 날씨 얘기를 하면서 总算可以喘口气了라고 했죠. 기나긴 여름의 그 무더위를 견뎌냈더니 시원한 가을이 와서 드디어 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总算은 기나긴 기다림이나 노력 혹은 우여곡절 끝에 어떤 결과나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서 마음의 안정 혹은 후련함, 안도감을 느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忙了一整天总算把工作都做完了. 하루 종일 바빴는데 겨우 일을 다 끝냈다. 忙了一整天总算把工作都做完了. 讨论了半天总算做出了决定. 반나절 동안 토론했는데 드디어 결정을 내렸어요. 讨论了半天总算做出了决定. 여기서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길게 토론한 끝에 결론이 나와서 속이 시원하다, 후련하다라는 감정을 담았죠. 下了3个小时的雨总算停了. 3시간 동안 비가 내리더니 드디어 그쳤다. 여기서는 단순히 비가 그냥 멈췄다가 아니라 비가 와서 오랫동안 불편했는데 이제야 그쳤구나 라는 그런 어떤 안도감, 후련함까지 전해집니다. 下了3个小时的雨总算停了.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终于와 같은 뜻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시죠? 终于도 어떤 긴 시간을 걸쳐서 마침내, 끝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부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들었던 예문 모두 终于를 쓸 수도 있습니다. 忙了一整天终于把工作都做完了. 讨论了半天终于做出了决定. 下了3个小时的雨终于停了.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면은 终于는요, 결과 자체, 사실 전달에만 초점을 두는 뉘앙스가 좀 강하고요. 말투도 좀 중립적인 반면에 总算은 이 결과를 얻기까지 과정의 힘듦, 기다림, 말하는 사람이 이 결과를 얻게 되어서 느낀 안도감, 이런 감정까지 표현해내는 훨씬 더 구어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드디어 왔다 라는 아주 간단한 문장을 표현할 때他终于来了, 他总算来了 둘 다 맞는 문장이지만 他终于来了는 그가 드디어 왔다 라는 그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에 他总算来了는 내가 그를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걔 드디어 왔네 이런 안도의 감정이 들어가서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 시간 끝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격식을 갖춘 문장이나 공식적인 문맥, 뉴스, 역사,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总算이 아니라 终于를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홍매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总算과 终于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总算은 기대하고 바래왔던 긍정적인 결과에만 쓰이는 반면에 终于는요, 바래왔던 긍정적인 결과 외에도 안 좋은 결과나 좀 부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위에서 들었던 예문은 바래왔던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总算과 终于를 다 쓸 수 있었는데요. 좀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3년을 사귀었던 지인 커플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다는 건 대체로 그렇게 막 긍정적인 즐거운 행복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他们俩终于分手了. 그들 둘은 결국 헤어졌다. 他们俩终于分手了. 이렇게 보통은 终于를 넣어서 표현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总算을 넣어서 쓰잖아요. 他们俩总算分手了. 그러면은 总算은요, 내가 긴 시간을 바래왔던 그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쓰기 때문에 他们俩总算分手了 하면은 그들이 사귀고 있을 때도 난 걔네 둘이 헤어지길 바래왔던 거예요. 둘이 헤어지는 게 내 바람이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근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딸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속으로 계속 헤어져라 바랬는데 이번에 둘이 대판 싸우면서 헤어졌습니다. 나의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딸은 물론 3년 사귀고 헤어지니까 슬프겠지만 어쨌든 나한테는 좋은 일이야. 내가 둘이 만나는 걸 그렇게 반대했는데 드디어 헤어졌어요. 그러면 他们俩总算分手了. 난 쟤네들이 헤어지길 바랬는데 드디어 헤어졌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수안을 쓸 때 뒤에 오는 상황은요. 이 표현을 하는 개인에게 있어서 좋은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고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수안은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특별하게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가족이 10년 넘게 병마와 고통 속에서 싸우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일 자체는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근데 돌아가심으로써 그분이 그 끔찍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게 되었다는 일은 좋은 일이죠. 이런 경우 他总算不用再受苦了. 그는 드디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뉘앙스죠. 그 사람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는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종수안을 넣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에서 他总算去世了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去世는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난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를 바래왔는데 드디어 죽었어 라는 뉘앙스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수안을 상황을 잘 가려서 써야지 까딱 잘못 썼다가는 엄청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종수안과 종유의 또 하나의 차이점인데요. 종수안은 종유에게 없는 또 하나의 용법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준은 넘겼다. 그럭저럭 괜찮다. 이 정도면 된 거지. 이 정도면 봐줄만 하지. 이런 뉘앙스도 담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새로 구했는데 좀 작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만의 집을 마련해서 안도감이 들어요. 房子不大但总算有个自己的家了. 房子不大但总算有个自己的家了. 집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집을 가지게 되었어요.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그래도 집이 있다는 안도감이 든다는 그런 뉘앙스를 담았죠. 돈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내 자신을 먹여 살릴 만큼의 최소한의 벌이는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虽然赚得不多但总算能养活自己. 虽然赚得不多但总算能养活自己. 여기서 양호는 먹여 살리다입니다. 비록 많이 벌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자기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요리가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거라도 먹고 배고픔은 해결했다 할 때 菜的味道一般但总算吃饱了. 네, 요리 맛은 그냥 그랬지만 그럭저럭 배는 채웠다. 菜的味道一般但总算吃饱了. 맛은 아쉬워도 배고픔은 일단 해결이 됐다. 이런 상황의 뉘앙스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시급한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는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겠죠. 중위는 이럴 때 쓰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종수하는 중위에는 없는 용법도 갖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 몇 개 나갈게요. 정답은 답글창에 남겨두겠습니다. 等了3个月我收到了那家公司的录取通知书. 等了3个月我收到了那家公司的录取通知书. 두 번째, 你的这篇作文写的还有点样子，比上次有进步. 你的这篇作文写的还有点样子，比上次有进步. 세 번째, 经过团队1年的努力，这个项目完成了. 经过团队1年的努力，这个项目完成了. 네 번째, 这场比赛我们虽然踢得不好，但是赢了. 这场比赛我们虽然踢得不好，但是赢了.
네, 이렇게 네 문제입니다. 정답은 댓글창에 남겨둘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드디어, 마침내라는 뜻을 가진 부사 总算, 终于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개를 다 써도 되는 상황도 있고 또 한 개만 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적절한 상황에 정확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추석 전에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중秋节快乐!